KKMD 803화 드론쇼 코리아 2025 현장 인터뷰. KF-21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 해외 6세대 전투기와 경쟁 가능할까? (2025년 2월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 2025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데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 무인기 사업팀 이민수 부장님 및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맡고 있는 비행체 개발팀, 그리고 무인기에 적용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는 유인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 UCAV, 그리고 소모성 다목적 무인기 AAP로 구성되는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먼저 무인 전투기 UCAV의 재원에 대해 알아보면 전장 12.2m, 폭 9.6m로 경전투기 FA-50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정찰, 기만, 전자전, 타격 등 임무에 따라 소모성으로 쓰이는 AAP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크기만 보고도 눈치챌 수 있죠. 실제로 카이 엔지니어들은 UCAV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기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항속거리는 KF-21 보라매 2900km에 조금 못 미치는 2590km에 달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1040km, 마하 0.85 수준입니다. F-35와 비슷한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어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 UCAV는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지니게 될 예정입니다. 전시된 모형을 살펴보면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개념 연구 단계이고 최대 무장 탑재력이 1.2톤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UCAV에 비하자면 상당히 작아 보이는 다목적 무인기 AAP도 실제로는 결코 작은 덩치가 아닙니다. 전장 3.1m, 폭 2.2m인 다목적 무인기 AAP는 무게가 150kg에 불과해 의문을 자아내지만 정찰, 기만, 전자전, 타격 등 임무에 따라 헤드를 바꿔 사용되는 소모성 기체라는 점에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다목적 미사일인 셈이죠. 항속거리는 400km, 최대 속도는 시속 730km, 마하 0.6 수준이며 최대 무장 탑재력은 24kg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소모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AAP이기는 하지만 파괴되지만 않는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재사용 횟수가 3, 4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영구 재사용이 원칙인 무인 전투기 UCAV와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무인 전투기 UCAV와 다목적 무인기 AAP를 별도로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현장에서 질문해 보았고, 카이 무인기 사업팀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인 전투기 UCAV의 경우 항속거리나 최대 속도, 무장 탑재력 측면에서 실제 전투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접이식 랜딩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보조하는 전투기 로열 윙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소모성 다목적 무인기 AAP는 기대되는 역할 자체가 UCAV와는 다르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만큼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AP와는 별개로 또 다른 임무 수행 능력을 지닌 소형 무인기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KF-21 보라매가 작전에 나설 때 운용할 수 있는 무인 드론의 수는 최대 얼마나 되나? 라는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저희는 KF-21 보라매가 통제할 수 있는 적정한 숫자의 무인 드론은 최대 4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인 전투기 6하브 1대와 다목적 무인기 AAP 3대 조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무인 전투기 6하브에게도 다른 소형 무인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KF-21 보라매가 4대의 6하브를 통제하게 되고 6하브 1대는 4대의 AAP 혹은 다른 소형 무인기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KF-21 보라매 1대로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 숫자는 20대에 달하게 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인공지능 AI와 초고속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꼽을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적의 전자전으로 인한 해킹이나 재밍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통합지휘본부 및 유인 전투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초고속 데이터 링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35A의 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목적 첨단 데이터 링크 MADA를 개발했고 한국형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F-35 MADL의 버금가는 성능을 지닌 장거리 스텔스 네트워킹을 완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통신용 다중빔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기술 개발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형 MADL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U-밴드 대역,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5GHz 대역을 사용하며 시제품은 50km의 통신거리에 16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향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한국형 MADL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핀란드가 개발한 캔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행과 관련된 비행지능, 인지와 관련된 인지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와 관련된 전투지능이 있는데요. 카이 관계자는 개발 난이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전투지능, 인지지능, 비행지능 순으로 나열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행지능 개발이 가장 쉽고 전투지능 개발이 가장 어렵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지능은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목표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인지지능은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장비 같은 수동형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융합하여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및 식별하는 능력을, 전투지능은 자폭할 것인가, 유인기를 방해 혹은 기만할 것인가, 아니면 무장을 소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무인기 개발팀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가장 쉬운 단계인 비행지능, 즉 장애물을 회피하여 목표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인터뷰에 응한 담당 연구원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인지지능과 최종 전투지능 단계까지 가려면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24년 3월 1일 민간 싱크탱크 국가미래정책연구원 IFS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공지능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 유럽,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인공지능 기술도 기초 단계와 응용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응용 기술 수준은 90.1%로 기초 기술 수준보다 약간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드론쇼 코리아 2025 카이 부스에서 만난 여성 인공지능 연구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초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보다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초기술 중 상당수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초기술을 응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도 얼마든지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가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KF-21 보라매가 주축이 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공중전투 프로그램 GCAP의 출시 예상 시기가 2030년대 중반으로 서로 겹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KF-21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는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GCAP과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요? 카이 무인기 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이민수 부장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30년대에 등장하게 될 GCAP이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전투력, 생존력 등 여러 측면에서 KF-21 보라매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는 아직까지도 그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만큼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과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이 가능할지 혹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 5세대 전투기 F-35 등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전 배치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KF-21 보라매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비록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기체 자체의 성능은 GCAP보다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후방에서 안전하게 작전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GCAP 못지않은 생존력과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개국 공동과제로 수행되는 GCAP은 개발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며 완성된 기체 가격 역시 상상을 넘어서는 고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3개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GCAP을 해외로 수출할 때 이해관계 불일치에서 오는 잡음도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방 예산이 풍부한 일부 국가와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된 소수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게 있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가 적용된 KF-21 보라매는 F-35나 GCAP을 대신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전투기 옵션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인도네시아 외신 하나를 다음 영상에서 번역해보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2025년 2월 26일 한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매력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웃국가 말레이시아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프랑스 다소 라팔 대신 한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동남아 국가 전반에 나타날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KF-21 보라매에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까지 적용된다면 흥분하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반응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2025년 개최 예정인 서울 아덱스를 통해 FA-50으로 통제되는 다목적 무인기 AAP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관계자를 통해 전달받았는데요. 이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가 FA-50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 후끈 몸이 달아오를 만한 소식이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